그 전에 성과를 내면서 모아뒀던 자본을 가지고 투하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에요. 그때 집안에서 다 말렸어. 회사에서도 말렸어. 그 돈을 갖다가 진짜 돈 많이 썼거든요. 광고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썼었는데, 근데 그렇게 쓸 때는 저도 막 살 떨렸었어요. 살 떨렸어. 진짜 이거 만약에 샀는데 이거 로아스 안 나와봐, 그럼 저게 망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실력이 급상승하게 된 계기가 광고비를 그 정도 썼을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씩 광고비를 늘려가면서 실력이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실력이 전혀 없다가 뭐 광고비 많이 썼다 그래서 실력이 갑자기 올라오고 이건 아닌데, 그 전부터 실전을 겪으면서 실력이 쌓이고 있다가 광고비를 대량으로 썼을 때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나면서 급성장을 한 이 이후에 실제적인 실력이 탑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광고비를 많이 쓸 수 있게 되면 광고 소재를 엄청 다양하게 깔 수 있어요. 광고 소재를 엄청 다양하게 깔 수 있는데, 광고 소재를 다양하게 까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PD님도 성향이 있을 거고, 저의 성향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저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성향이 각각 다를 건데, 만약에 내가 광고비 쓰는 게 한정돼 있어, 그러면 적은 광고비에 광고 소재를 이만큼 펼쳐가지고 집행하기가 힘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성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광고 소재 하나만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한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밖에 전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광고 소재를 가지고 거기에 소구점을 하나 담았어. 근데 그 소구점이 모든 사람, 굉장히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와닿는 소구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 소구점은 이 다양한 성향 중에 특정 성향인 사람한테만 관심이 갈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애초에 너무 적게 쓰거나 못 쓴다 그러면,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나의 다양한 인사이트로 뽑아낸 다양한 소구점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소구점이 먹힐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살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그 전에 성과를 내면서 모아뒀던 자본을 가지고 투하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에요. 그때 집안에서 다 말렸어. 회사에서도 말렸어. 그 돈을 갖다가 진짜 돈 많이 썼거든요. 광고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썼었는데, 근데 그렇게 쓸 때는 저도 막 살 떨렸었어요. 살 떨렸어. 진짜 이거 만약에 샀는데 이거 로아스 안 나와봐, 그럼 저게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계속 쌓여 있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성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런 소구점, 요런 소구점, 저러한 소구점을 각기 잡으면서 마케팅을 쳤던 것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광고비를 쓰라는 주의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능력이 있으면 광고비를 안 써도 돼. 뭐냐면,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야.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모아서, 이를테면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으로 사람을 모았어. 어떤 정보를 준다 그러고 사람을 모았어. 오픈 채팅방에 한 10,000명이 버글버글해. 버글버글하면 뭘 줘도 팔려. 여러분들이 뭘 제안해도 팔려. 여러분들이 무형의 상품을 제안해도 팔릴 것이고, 유형의 상품을 제안해도 팔릴 것이에요. 이를테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밀키트를 팔아봐. 매콤한 닭도리탕 밀키트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매콤한 닭도리탕 밀키트를 팔아봐. 팔리겠죠? 팔려요. 문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그 모은 사람들을 여기서 어디 도망가지 않고 놀게끔 만들고 있을 수 있느냐. 놀게끔 만들고 있을 때, 자, 저희 매콤한 닭도리탕 밀키트를 사보세요 하고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모여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고비를 안 쓰려면 사람을 모으는 능력, 사람을 모아놓고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자기들이 재밌게 놀면서 또 다른 정보를 기다릴 수 있게끔 만드는 이 능력이 있으면 광고비를 안 써도 돼요. 사업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어. 이걸 뭐 강의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계속 주면서 정말 유료급 강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가지고 모여 있겠죠. 모여 있다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호 호혜 법칙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제공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나도 언젠가는 뭔가를 보답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측은지심과 연결돼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모아져 있는 그 방에 정보를 줘. 상해 노출 이렇게 하면 좋고요, 어뷰중은 이렇게 하면 좋고요, 진상 고객은 이렇게 대응하면 좋고요, 이렇게 계속 알려드렸어. 그럼 되게 고마워하겠지. 그때 예를 들면 강의를 팔아. 강의를 딱 팔았다? 그러면은 물론 그 중에는 그 도움을 받았어도 강의 팔인이 뭐냐고 욕하는 새끼들 있을 거예요. 뭐 걔네들 그냥 제끼면 돼. 제끼면 되고, 나머지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강의를 사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주고도 싶어 하고 자기가 사고도 싶어.
왜냐면 지금까지 도움 받았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사주고 싶은 마음 플러스, 그리고 무료로도 이만큼 알려줬는데 유료면 더 많은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고 싶은 마음 플러스 해가지고 구매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능력이 없어. 사람 모으는 능력과 모은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오퍼를 넣을 때까지 있으려면 여기 재밌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만들 능력이 없어. 그러면 광고비를 쓰는 거예요. 저는 사람도 모으고 싶었고 광고비도 쓰고 싶었는데 제가 저의 성향을 봤을 때 나는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는 각각의 성향에 맞춰서 광고 소재를 만들어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게 나의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하겠다 싶어서 광고비를 쓴 거고, 그런 광고비를 쓰는 길로 가면서 사람을 모을 그 시간에 광고 소재에 집중했던 거고, 광고 소재가 잘 들어맞으려면 인간의 유형을 잘 판단했어야 됐던 거고, 인간의 유형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리학을 공부했어야 되고 행동경제학을 공부했어야 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이미지, 영상, 텍스트 이런 걸 통해서 소재들을 계속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걸 만들다 보니까 여기 몇 개 정도로 딱딱딱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제품이 딱 들어온 거야. 어떤 제품, 이거 마케팅을 해야 돼. 이 제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제품을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요. 불가능해. 이거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어느 군락으로 있어요. 근데 그 군락이 한 동네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팔도 전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죠. 이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만큼 모이는 거야.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대한민국 전체 사람이 이 제품을 사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가질 수 없다. 자, 요걸 첫 번째 나누게 되고, 그러면 아무튼 분산되어 있지만 요 사람들 모으면은 이렇게 한 군락이 된다 그랬죠. 한 군락이 된 이 잠재 고객 중에도 A라는 소구점을 가지고 뿌렸을 때 반응하는 군락이 있고, B라는 소재를 가지고 던졌을 때 반응하는 군락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를 알게 된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안걸 바탕으로 각각의 성향에 맞는 소구점을 추출해서 이미지 월, 텍스트 월, 비디오로 만들어서 광고로 집행할 수 있게끔 된 이 실력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기가 막히죠. 좀 쩔죠. 또 잡복 스타일 또 나왔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뭐였는지 모르겠어. 잡복하느라고. 질문은, 그래서 광고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여러분들이 집행을 해, 그리고 돈을 입금을 했어. 그러면 누가 광고하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돈을 내고 집행을 했으면 네이버가 일을 하는 거고요. 메타에 집행을 하고 돈을 입금했으면 그 시간에 메타가 일을 하는 거고요. 구글에 돈을 입금하고 광고 소재를 돌렸다? 그러면 구글이 일을 한다. 여러분들은 한번 소재를 만들고 광고비를 충전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또 다른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광고를 중시 여기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게, 제가 이 정도 광고비를 쓰면서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광고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물론 이미 썼으니까 쓰면서 배운 거니까 오케이인데, 앞으로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제가 지금까지 광고비를 수백억을 쓰면서 터득했던 그 방식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소구점을 작성해서 뿌렸을 때 그 소구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다 라는 그 첫 번째 전제를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소구점을 잡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고객군을 분류하는 거야. 이 소구점에 반응할 수 있는 고객, 요 소구점에 반응할 수 있는 고객, 저 소구점에 반응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을 먼저 분산해 놓고 각각의 소구점에 반응할 그 잠재 고객들의 성향이 파악이 되면 이 성향들이 어느 채널에 서 있을 것인가, 즉 이들은 인스타를 주로 할 것인가, 블로그를 주로 할 것인가, 카페에서 정보를 봤을 때 더 와닿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나눠진 그 상태에서 포커스를 맞춰진 그 채널에만 그 소구점으로 게릴라처럼 들어가는 거야. 린하게. 저처럼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광고비를 대단위로 투입하게 되면 누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광고비가 다 로아스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나서 없어지는 광고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도 광고 본 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고. 그게 다 누수되는 광고비인데, 그렇게 대단위로 투하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반응할 것 같은 고객 집단에 그들이 가장 잘 반응할 소구점을 딱 잡아서 그들이 가장 신뢰를 가질 만한 채널에 집중 투하하는, 뾰족하게 포커싱을 맞춰서, 그러면 누수되는 광고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다. 광고비를 수백억 쓰던 그 시절로 돌려보낸다면 저는 진짜 광고비 반 이상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품을 잘 분석해서 어떤 사람들이 반응할지, 그들이 어디에 몰려 있을지, 이걸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부분에 집중 투하를 하시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